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의 휴가로 담당 PD인 김우성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교회 교인들 또 여전히 상당수가 이 조사를 회피하고 있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뉴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대응하기에 훨씬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어제 오후 6시 기준에서 지금 15명 이렇게 수원시 상황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접촉자랑 또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만 해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69명이 대상자인데 59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이 안 되고 미검사된 사람이 10명이나 있고요. 네. 그 59명 검사자 중에 15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돼서는 자진 신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네네. 290명이 자진 신고된 중에 지금 114명이 음성 나온 반면에 173명이 검사 중이고 네. 3명이 그중에서 벌써 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네네. 아마 검사가 진행되는 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역학조사 전문가들도 신천지 때나 이태원 클럽 사태 때처럼 좀 잘 타일러서 어쨌든 검사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이 역학조사하려고 또 검사까지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예,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는 비밀 유지 조건으로 비교적 검사와 동선 조사에 응했다고 하면 네.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협조를 거부하거나 또 방역 지침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금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예, 이를테면 그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데요. 네. 우리 시에서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네네. 그 다른 지역 거주자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네네.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양성 판정 나오니까 네. 다른 시군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교인 간 문자 메시지의 행동 지침에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 진실한지를 잘 모르겠고 네네.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시 132번 확진자의 경우 영등포 사람인데 네네.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또 자기 마음대로 갈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고발할 예정이 있지만 네. 기본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뒤이어진 인터뷰에서 이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예. 보건소, 관할보건소 못 믿겠다. 그래서 타 지역에 예. 가자.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고 수원시도 지금 그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도 대국민 호소하면서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예. 겪지 못한 충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수원시 차원에서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지난 며칠간 자가격리자가 한 300명 이상이 늡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1,200명이 넘고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소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을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병상 수는 지금 이미 수원은 다 찾고 인근시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시 공공시설 중에 지금 이제 워낙 무더위 쉼터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네. 취약계층이 2차 위험에 빠지면 이것을 어떻게 볼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이를테면 그 지금 집합금지 조치 대상 업소가 1,758개소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네. 얼마나 지금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종사자에까지 생계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부담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재원을 동원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생각은 있지만 이런 일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그냥 방기할 수가 없죠. 예.
자, 이 고령자는 치명률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위험성이 높은데 집회 참가자들도 지금 고령자가 많고요. 수원시에서도 그럼요. 지금 고령자, 그러니까 즉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방금 지적해 70대 주셨는데. 분들이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확보는 원활히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예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정말 큰 대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 네. 수도권의 방역에 큰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지만 뭐 뚝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3단계 격상, 사실 이 부분은 망설이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크고요. 국민들의 불편도 예. 큽니다. 3단계 예. 격상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단계 격상이 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팬데믹이 멘탈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회적 고립이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증, 불안, 분노장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정신질환까지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생물학적 감염 이상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스스로 이런 생활 수칙,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전례 없는 감염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밑에 앉아 계신 분 한 분이 층 전체를 예. 감염시켰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수원도 좀 대책을 세우고 있나 궁금한데요. 그럼요. 그래서 카페에서 앉더라도 음료수 빨대 드실 외에는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계도하고 그러죠. 네. 생활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정치적 공방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통합당 메시지는 뭐 나서서 같이 해결해 보자가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데 왜 자꾸 우리를 역냐,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말이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다수의 통합당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죠. 네. 또 이전에 정강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로 명성을 얻을 때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당시 당대표가 그 목사 손을 잡고 집회 현장에 나가서 각종 이슈들을 선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치적 공생관계인 것을 누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강훈 목사와 그렇게 광화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네네.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세력들과는 단절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하는 거죠. 네. 관계없는 사이라고 선긋게 하는 것은 저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야당이 책임 있게 같이 사태 해결에 먼저 나서줘야 한다라는 메시지. 예, 지금 국민의 불안과 이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큰데 이럴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염병에 관련돼선 예외 없이 원칙 없이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경기 남부의 아주 주요한 도시입니다. 수원시장으로서 또 감염병 대응 지금 최일선에 계신데 전체 국민들한테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네. 몰고 온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로 인한 불편이 국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격리하고 또 감염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래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시고요.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네. 사진 신고와 격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간 방역의 성공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태용 수원시장이었습니다. 네, 팬데믹이 아니라 멘탈데믹이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아동학대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립도 걱정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측 얘기 참 답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적했죠. 그 실태가 어떤지 오랜 기간 사랑제일교회를 모니터해온 평화나무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인터뷰를 하셔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감시해오고 또 모니터링 해왔는데 상황이 아주 나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쉽고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더 강력하게 일단 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대형 집회를 연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5월 달에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열고 나서 네. 이게 보석 조건 위반했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법원이랑 그렇죠. 의견서를 이제 제출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강력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생기고 네.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어땠을까 법원에서 좀 유심히 봐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좀 생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두 가지 시위 허가와 그다음에 이제 보석 풀어준 것.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굉장히 거세가 청원까지 올라오는데 이미 경고를 하고 법원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네. 일이 생겨서 더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정광훈 목사 측에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광고죠. 대국민 입장문 형식의 광고를 냈는데 네. 내용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네. 일단 결국은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인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많이 나오게끔 지금 숫자를 조작했다 이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둘째는 결국 코로나19 확산의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 이 주장을 네.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들이요. 우리를 도와라. 지금 정부가 종교 탄압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숨어있는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네. 계속 그런 대항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또 정치적 결집으로도 결과가 나오니까 참 독특한 주장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계속 우한 바이러스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어를 고집하시죠. 네. 네. 자,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장은 지금 보건소에 가면 양성당한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네. 우리를 일부러 지금 양성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고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들이 주로 떠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정입성 바이러스도 굉장히 창궐을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 그리고 정부가 방역의 잘못을 사랑제일교회를 돌리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제 정광훈 씨나 그 수뇌부에서 계속 나왔었고 네.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문정권이 검사하는 곳에서 모두 양성 판정받은 성도들이 다시 자비로 일반 병원에서 재검사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서초보건소 서초보건소 직원과 통화를 했죠. 민원인의 대화가 담긴 그 녹취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 상태고 유튜브에서 보이기에 가장 먼저 이걸 올린 분은 한 목사님 채널이더라고요. 아, 목사신가요, 이분도? 네네. 정광훈 목사와 꽤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네. 이분도 이제 세종시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 영원한 청년 이승만이라는 책도 펴내셨었고요. 네. 금사모라고 해서 금연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네네. 모임도 이끌면서 네네. 여기가 어떤 모임이냐면 네. 전국의 253개 지역의 선거구마다 네. 1000명의 회원을 세워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조직을 꿈꾼다 뭐 이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광훈 목사와 굉장히 비슷한 분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려주고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또 이쪽에다가 또 뭐 제보를 하면 또 유튜브에 계속 뭔가를 내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장이 계속 원래는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받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다시
정보를 믿을 수 아니더라. 없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음성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서초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 받은 뒤에 네. 그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출이 금지되는데 네. 실제로 이게 돌아다녔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네. 특히 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이렇게 전산망이 입력이 된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국가가 지금 카운팅하고 있죠. 네.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가짜다.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성 판정이 받았는데 내가 병원 가서 받았더니 음성이야라고 하는데 양성 판정 받으면요 전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서라도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야지 또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특히나 지금 이 교회가 명도소송에 패소해서 철거당할 위기에 또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입장에선 더 결집 수단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네. 폐쇄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인해장막을 좀 펼쳤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결집 수단을 삼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좀 불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 교회의 이 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보상 문제까지 얽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회에 지금도 원래 지금 출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이 있다 또는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지켜라 이런 말까지 등장하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좀 그냥 뭐랄까요? 엄포인가요? 사실상 그럴 확률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정말 지금 거기 사람이 있는지를 저도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근에 아무래도 교회가 철거될까 봐 걱정이 돼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고 인근에. 계속 순찰하듯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교회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광훈 씨라든지 측근들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테러 당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테러 그런데 당했다고 하죠. 재개발 조합 측에서 테러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평소에 그 정광훈 목사가 눈엣 가시였던 정부가 거기에 협조하고 있다. 또 이런 식의 가짜뉴스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교인들은 특히 이런 추종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애국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따르고 추종하고 맹종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짓말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가 사랑제일교회가 좀 독특한 행동,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행동들을 하는데 교회 전체가 사실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네. 좀 이게 차이가 있나요? 모니터를 해보셨으면 이게 좀 독특하다. 최근에서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주류 교회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사실상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내 교인이 다른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교회는 전국에서 타 교회에 등록이 돼 있는 교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정광훈 목사는 사실 교계에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네네. 메시지를 내고 이런 활동을 해왔지만 네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혼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교인들 중에 여기에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상당히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정말 따랐던 우리 목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맹종하고 굉장히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는 거죠. 좀 지점이 정치적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지점인 크다 것 이렇게 같아요. 또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좀 전국적인 확산이라든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좀 복잡한데요. 계속 또 열심히 추적해 주셨지만 안타깝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또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가 또 좋은 말씀 한 번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지연 평화나무센터장이었습니다.